비트코인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눈치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신고가 갱신 후 추가적인 상승은 없었고 지루한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진입한 분들은 이제 손절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고, 저점 매수를 노리는 분들은 어디까지 떨어질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제 끝인 건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 건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의문점을 시원하게 해소하고 비트코인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깔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알찬 인사이트를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동성 박스가 형성됐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이 올라간 직후 추가 상승 없이 곧바로 하락하더니 이후엔 이 박스 안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은 하나죠.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하락이 상승을 위한 조정을 말씀드렸던 거라면 오늘 말씀드릴 하락은 그 결이 조금은 다릅니다. 뭐야, 조정 다음 상승이라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분명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 근거, BOS의 부재입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선 고점에 대한 명확한 돌파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캔들의 종가 마감입니다. 즉 캔들의 몸통이 돌파가 됐느냐에 대한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비트코인 4시간 봉에서 신고가를 갱신했던 부분을 자세히 보면 꼬리만 남긴 채 캔들의 몸통은 아래쪽에서 마감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상승 추세의 지속이 확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페이크아웃의 가능성만 커진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직 이 상승 구조는 깨지지 않은 상태라서 만약 이 상태로 고점과 저점 중에 고점을 먼저 돌파해준다면 이 고점에 대한 돌파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봉상 이 저점에서부터 시작된 추세가 지속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보시면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죠. 즉 고점을 높여준다면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되돌림 이후 상승이 시작될 거라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99.5K의 저점을 먼저 이탈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일봉상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추세 지속 신호가 없이 그냥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이 박스권에 대한 횡보가 연장되거나 혹은 더 큰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락 근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락 근거,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개인 매수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두터운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매도 압력을 넣고 있는데도 개인의 매수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0%대였던 김프가 지금도 빠지지 않고 꾸물꾸물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매물이 쌓이면서 김프가 상승할 경우 어떻게 됐었는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고점 부근에서 김프 상승, 매물 쌓고 하락. 고점 부근에서 김프 상승, 매물대 쌓고 하락. 고점 부근에서 김프 상승, 매물 쌓고 하락. 보신 바와 같이 고점 부근에서 김프가 상승하며 매물이 쌓였던 경우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과거 사례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락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락 근거,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급증과 선물 시장 불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증가하면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발행량이 급증한 것은 테더가 아니라 USDC로 테더의 자리를 위협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성장했는데요. USDC의 주요 사용처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코인베이스의 선물 차트 거래량과 현물 차트의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선물 차트의 거래량이 대략 20배 정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즉 이번 USDC 발행량 증가는 시장 내 현물 유입이 아니라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 과열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진 개인 매수 심리, 꾸준히 증가하는 미체 결과 레버리지 비율, 재차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95K를 이탈한다면 큰 변동성의 롱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째 하락 근거입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신고가를 종가로 돌파하기 전 95.5K를 먼저 이탈한다면 최소 보합장의 연장선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둘째, 고점에서 김프가 상승하며 두텁게 매물이 쌓이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USDC 발행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그 유동성이 선물 시장으로 집중되면서 레버리지 과열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109.5K의 고점을 먼저 돌파해준다면 이전 영상의 관점대로 이 구간이 가장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점을 먼저 이탈할 경우엔 시장 구조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관점은
변수에 대한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정밀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